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의 전략에 발맞춘 그런 경선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제5차 토론회죠. 여기에서도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과 손준성, 소위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윤석열과 손준성이 법률 공동체가 아니냐, 억지로 끼워 맞춘 이런 말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따졌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금 검찰에서 한 달 넘게 수사를 하다가 공수처로 넘겼는데 드러난 것이라고는 그 손준성이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는 그 자료가 조작된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작성을 한 것이다. 그 주체를 밝혀야 한다. 이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조차 아직 윤석열 후보의 책임을 거론하기에는 너무 멀다. 너무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한 부분을 같은 당인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해서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 초반에는 조국 수호, 조국에 대한 윤석열의 수사가 과잉이었다. 이렇게 조국 수호를 한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고발 사주권, 이렇게 실체도 드러나지 않는 고발 사주권을 공격을 하면서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의 경선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나 정청래 의원 등이 나서서 윤석열 X파일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이 되면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X파일은 민주당이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홍준표 후보가 집중해서 거론해서 윤석열 후보를 제어해 줄 것이다. 견제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을 바라보는 이 민주당의 전략, 그 전략 그대로 홍준표 후보가 따라가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주목이 된 점은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좀 수세적인 국면에서 어제는 이제 작정하고 나온 듯이 특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맞공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대립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선 것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홍준표 당시 대표였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선거에 나선 많은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가 지원 요청오는 것을 거부했느냐, 모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느냐 라는 질문에 홍준표 후보가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비판하다 보니까 많은 시장 도지사에 나선 후보들이 자신이 지원 요청오는 것을 꺼렸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 거짓말입니다. 부산, 경남, 홍준표 후보의 정치적 근거인 부산, 경남, 울산 시장 도지사 후보로 나선 사람들도 모두 한결같이 홍준표 후보의 대북 유화 정책을 공격한 것 이런 것이 아니고 막말 때문에 너무 인기가 없어서 홍준표 후보의 정치적 근거지인 PK에서도 홍준표 대표 제발 이 선거판에 오지 말도록 좀 해달라. 오죽하면 기자들에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홍준표 후보는 당시에 자신이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부산을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홍준표가 왔다 가면 표가 떨어진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자 홍준표 후보는 곧바로 고발 사주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석열과 손준성이 법률 공동체가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말을 빗대서 법률 공동체가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대장동 의혹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역공을 펴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고발 사주권을 꺼내기는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아직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혹시 역풍은 맞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런 건을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꺼내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정을 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토론회에 좀 익숙해졌는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막말을 하고 또 근거 없는 공격, 이렇게 고발 사주권과 같은 전혀 실체도 드러나지 않는 근거 없는 공격을 하니까
정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세게 공격을 했죠.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정치 수준이 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흔히 홍카콜라에 비유해서 콜라같이 톡 쏘는 맛이 있다라고 해서 20대 30대 청년들의 지지층을 끌어내고 있다. 또 그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있죠, 홍준표 후보 쪽에서. 홍준표 후보가 콜라다, 톡 쏘는 맛이 있다, 그 부분을 예리하게 토론회를 통해서 지적해낸 후보가 원희룡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톡 쏘는 그런 센 말을 잘 하는데 그 뒤에는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남북 핵균형이라든지 각종 정책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꼬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병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모병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드는 경제적 비용, 또 남북 대치 관계에 있어서 위험성, 그 다음 어려운 자녀들,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만 그러면 국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많은 자료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연구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모병제를 내겁니다. 그냥 모병제를 내걸고 흉악범이 생기면 그냥 사형시키겠다, 일단 막 떠들고 봅니다. 내용도 없어요. 그 부분을 원희룡 후보가 예리하게 지적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그렇게 좋은 머리로 이따위 질문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역정을 또 내는데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막말과 톡 쏘는 센 말을 통해서 당시에 잠깐은 좀 통쾌할지 모르지만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홍준표 후보가 겨우겨우 입당을 하고 난 뒤에 이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그 전략 그대로 발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국 수호라는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역선택을 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노리고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고발사주, 실체가 없어서 민주당에서도 공격하기를 주저하는 이 고발사주를 놓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합니다. 같은 당에서. 이 전략이 무엇입니까? 민주당 역선택을 겨냥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고 넘어가지 못할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전략에 발맞춰서 역선택을 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 부분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정권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 경선에 들어가면 이제 토론회가 10번이 더 남았고 1대1 후보 토론회도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건 국민의힘 야권 분열, 야권의 힘만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4강이 이제 추려질 텐데 네 번째, 그러니까 윤석열과 홍준표, 유승민까지는 4강을 통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네 번째 특거리를 할 후보는 누가 되겠느냐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재형 후보가 가장 앞섰는데 최근 들어서 최재형 후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거론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경륜을 보여주기도 하고 황교안 후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안상수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안상수 후보는 사실 8강도 힘들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 축지법을 쓴다는 허경영 씨를 만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또 토론회를 거듭하면서 시원시원한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안상수 후보가 주목을 받긴 하지만 4강까지 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황교안 후보와 최재형 후보 가운데 4강이 선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력도 짧고 해서 앞으로 토론회도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국정 정책도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채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 공격은 받아들이고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역선택을 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해서
조국을 수호한다든지 고발 사주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고맙습니다.